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그릴 그림은 큰 폭포가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오늘도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계전 화집을 참고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려고 전주 한옥마을에 갔을 때 필방 같은 데도 가봤는데 전주가 서해로 유명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절판됐다고, 아주 예전에 절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산하고 절벽 이 조화를 이루고 우리 큰 폭포가 내려오는 그런 곳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작은 붓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벽에는 이렇게 층이 많잖아요. 깎여서 내려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림을 그릴 때 한 손으로 쭉 뽑기보다는 이렇게 층을 많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절이라고도 하죠. 끊겨진 선은 밑으로 이어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그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곳이냐면 선을 이을 때 선 사이 이렇게 붕 뜨게 그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 이어주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 거면 좀 이어주셔야지 덩어리도 형성이 되고 하니 이어주시고 이 덩어리를 이렇게 그려 나가 볼게요. 이렇게 조금 올려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를 그리면서 좀 더 올려야겠네요. 우선 이 산에 형세를 그려주시고요. 자, 산도 크게 보면 봉우리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쪽으로 올라가는 큰 덩어리까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꺾이는 데가 있고, 자, 이렇게 절이 나눠져 있는 부분은 얘가 경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선을 많이 넣어서 꺾이는 부분을 많이 넣어서 이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모두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간격을 조절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소소 밀밀이라고 모여있는 데는 조금 더 촘촘히, 그리고 모여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여백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소 밀밀이 맞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좀 어휘가 좀 부족한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폭포가 크게 흘러내리는 거. 자, 제가 쓸 때 이렇게 짧은 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길게 천천히 쭉쭉 뽑아줍니다. 아주 시원한 폭포가 내려오듯이 2024년에 여러분들 앞날에 모두 이렇게 좋은 일들만 펼쳐질 수 있게 오늘은 폭포 그림을 골라보았습니다. 자, 물에 튀기는 이런 느낌도 살려주시고요. 삐져나간 바위. 자, 이제 옆에 돌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가 지나다니는 부분은 돌이 물에 젖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이렇게 터치를 넣어서 어둡게 뽑아줍니다. 물은 투명한 색이잖아요. 그쵸? 근데 물이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는 보통 물을 그리라고 하면은 흰색으로 그리던가 아니면 하늘색으로 그리던가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흑백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변의 어두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흑백 대비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흑백은 폭포는 층층이 내려오고 있어요. 짧았다가 점점 길어지고 쭉 뻗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폭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폭포가 내려오네요. 자, 아주 짧은 선부터 중간 길이의 선, 그리고 바위의 느낌까지. 자, 여기도 낮은 바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느낌의 바위. 자, 잘 찍히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꺾이는 느낌을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돌이 꺾이는 부분은 이게 분명히 기울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꺾이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찾아줘야 돼요. 그림에서도 이 원리가 조금 담긴 그림이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더 설득력을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점도 찍어주고. 자, 우리 동양화에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를 태점을 찍는다고 해요. 태점. 소나무에도 점이 많이 찍혀 있죠. 이렇게 점 하나, 선 하나만으로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냥 왜 이렇게 느낌이 안 나오지? 여기서 끝내야겠다.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하시기 전에, 자, 물도 좀 더 그리고 점도 찍고 떨어진 선도 조금씩 이어보면서 그림을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틀린 그림 사실 틀린다는 말도 그림에서는 좀, 제 생각에는 틀린 그림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과정인 거지. 그리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사람도 모두 다 제 생각에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언제 멈춰야 할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때가, 그때를 아는 게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막 열심히 그려요. 근데 좀 덜 그리기도 하고 멈추는 때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저도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덜어내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최대한 아주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이상은 진짜 도저히 더 이상 못 그리겠다. 나 할 만큼 했다. 그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 좀 빼는 거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옆에도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그림인 것 같지만 마무리하는 선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 바퀴를 돌고 있죠. 저도 이게 모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입시를 하시거나 소묘를 하시거나 수채화를 하셨거나 동양화를 하셨거나 모두 선생님들한테 듣는 말이 있어요. 하나만 그리지 마라.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느낌을 잡고 한 바퀴를 삥 돌아요. 그림을.
저도 지금 여기에 느낌을 잡고, 근데 제가 이거를 그림을 처음에 그릴 때 무작정 이 돌을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화집을 이렇게 펼치면서 오늘은 요거를 그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종이를 딱 갖다 놓고, 아, 이 정도 비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림을 채우면 좋겠다 라고 계획을 해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종이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벽돌을 넣고 돌을 넣고 폭포를 어디서부터 어디 길이까지 그려서 들어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나머지 물이 넘어가지 않게 하고 이 길이까지 딱 끝내서 완성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산만해졌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속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 골짜기 부분에 선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여긴 좀 짧은 선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원본에는 나무도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절벽에서 자라나는 나무들 있잖아요. 우리 나뭇잎 그리는 방법 응용해서, 자, 여기 나무의 기둥이에요. 나무가 요렇게 자라겠죠? 아, 제가 요렇게라는 말을 안 하려고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은 그 말을 참 많이 써서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썼네요. 자, 기둥에서부터 이렇게 기둥에서부터 이파리를 뽑아줄게요. 자, 이게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멀리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자세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전체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뭐 나무 풀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기둥은 저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폭포 쪽으로 뻗으면서 자라나는 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 기둥을 뽑고 가지를 뽑고, 여기서도 굵었다 점점 얇아지는 거 보셨나요? 자, 이렇게 누워서 점을 찍어 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지금 수직으로 위에서 찍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중봉을 쓸 때가 있어요. 중봉이 뭔지 그때 설명드렸죠? 붓의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서의 방법인데 중봉과 측피를 썼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 눕혀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옆에다가 설치를 해볼까 했는데 제가 이게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렵더라고요. 짐벌 같은 걸로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연구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점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산만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가지 쪽으로 점을 찍어서 덩어리를 형성한다. 자, 이렇게 하니까 금세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폭포에도 조금 선을 더 놓도록 할게요. 긴 선을 천천히 뽑아주세요. 자, 이때 만약에 나는 선을 그을 때 손이 너무 떨려요. 그러면 숨을 안 쉬셔도 됩니다. 뭐 이거 잠깐 0.1초? 이 정도 숨 안 쉬는 거니까. 저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손목으로 긋는 게 아니라 이 어깨를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거죠. 어깨를 축으로 움직여서 당겨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도 정리가 안 된 거 보이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이제 많이 선들이 모이고 응집이 되면서 시선이 뭉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좀 모자른다 싶으면 선을 좀 더 그려주세요. 그림이 까매질까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 계시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까맣게 할 부분은 까맣게 돼야 돼요. 대신 하얗게 될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예로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하얗죠? 저는 여기에 까만 걸 넣을 거예요. 까만 게 들어갈 때는 까만 게 들어가야 합니다. 대신 이 돌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는 아주 큰 이파리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여기다가 까만색 이파리를 이 교재에는 넣었을까요? 바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흑백 대비를 통해서
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뭇잎 그리는 법에서 익힌 점들을 찍어줍니다. 근데 이거 점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나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나무 기둥이 있다면 기둥에서 가지가 펼쳐 나가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만약에 기둥이 없다면 여러분 길에서 나뭇잎 하나만 주워보세요. 나뭇잎을 주우면은 그 나뭇잎에 나무가 들어있어요. 저희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나무 뿌리와 나무 위에 보이는 부분과 식물에 보이는 부분과 나뭇잎 모두 다 같은 원리다. 그래서 나뭇잎만 보고도 나무의 그 모양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나뭇잎을 잘 관찰해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 1학년 때, 2학년 때, 4학년 때, 대학교 때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은 정말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산도 다니고 동물원도 많이 다니고 관찰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를 사생이라고 하죠. 저희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날이 풀리면은 뭐 나갈 수도 있겠죠.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께 풍경도 보여드리면서 그리는 것도 기획 중에 있어요. 날이 좀 풀리면 저도 이 책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림을 밖에 나가서 그리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을 것 같아서요. 자, 나무를 다 그렸어요. 여기는 손 조금 더 뽑아볼게요. 이렇게. 저는 여기도 나무를 넣고 싶네요. 왠지 여기도 나무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됐어요. 여기도 어두운 부분에 중간 톤을 좀 넣는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무가 돌멩이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에 물결이 다다다다닥 점처럼 보이는 것. 일자로 선이 쭉 뻗었지만 물이기 때문에 토도독 떨어질 때 그런 느낌 있죠. 옛날에 서울우유 선전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물방울 이렇게 탕 터지면서 바닥에 떨어질 때 방울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밑에는 안개 때문에 보이지가 않겠죠? 제가 지금 밑에까지 다 보이는지 확인을 하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도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를 어둡게 했지만 바위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폭포 그림을 그리니 정말 지난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쏴 하고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운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림은 폭포 그림을 선택해 보았어요. 산세 같은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나무도 여기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나무 그리는 거 많이 재밌어 하시죠? 저도 나무 되게 좋아해요. 나무 그리는 거.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그림에서 단풍나무 같은 것도 그려보고 있어요. 산수유 나무도 지금 굉장히 예쁘죠? 지금 겨울이라서 나무에 이파리가 많이 안 달려 있어요. 이럴 때 나무 관찰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한옥마을 가니까 소나무는 정말 잎사귀가 이렇게 추운데도 푸르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공원 이렇게 걷다 보시면은 나무 같은 거 많이 보이실 텐데, 보시면 지금 가지가 없어요. 나무의 모양이 너무 관찰하기 좋아요. 보시다가 예쁜 거 있으면 사진도 좀 찍으셔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어떤 나무 같이 그려봐요 하고 알려주시면은 제가 같이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추 그림이 다 되었습니다. 위에는 조금 더 진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을 더 넣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었으니까 구분이 안 되게 하지 말고, 저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생각을 안 하고 그리면은 저도 까먹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주면서 오늘은 펜을 안 쓰고 붓펜으로만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너무 재밌었네요. 이렇게 선 이어주시고 이어줄 부분 여기도 좀 더 까맣게. 근데 까맣게 한다고 해서 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터치를 넣으라는 거죠. 터치가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점이 되죠. 그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 청룡의 해라고 해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